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8월 3월이 무슨 말이죠? 8월 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 다시 기억으로 돌아온 즐거운 한자 성어 시간. 자, 임시방편 고식지계죠. 그런데 고식지계랑 한 글자만 다른 사자성어가 있다? 그죠? 뭐예요? 고육지계. 사실 해석만 다르지 요 한자는 두 글자가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계책을 짜내는 것을 고육지계라고 해요. 혼자서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상대 없이는 싸움이 나지 않아. 이 비슷한 속담에는요, 손바닥도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박수도 손바닥이 맞아야지 친다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고장 양명.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여러분들 요즘 방학 이제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막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직 스트레스 받게끔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공부가 많이 힘들다라고 느끼시죠? 근데 고생 끝에는 꼭 반드시 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정도에 벗어난 학문으로서 세상에 아첨을 한다. 뭐예요? 곡학아세. 곡학아세. 자, 중용을 가르쳐. 그러니까 넘치는 건 부족하니만 못하다. 그것은 무엇이야? 그렇지, 과유불급. 자, 남의 심을 받기 쉬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 보면은 밭전에 이하. 무슨 전 이하? 그렇지. 가전, 가전 이하. 네. 다른 사람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괄목? 상장. 나도 상장이네. 상이로 네. 그렇지. 괄목상대. 괄목상대. 자, 흠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이를 기르친다. 교각사루. 교각사루.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과 표정. 교원영색. 우리가 제일 잘하는 교원영색. 자, 규칙에 얽매여서 변통한 줄 모르는 사람은 교주고슬. 그렇지. 교주고슬이 되겠습니다. 교주고슬. 가르치거나 배우는 건 모두 자신의 학문을 증진시킨다 해서 배우는 사람도 나도 같이, 그렇지, 학식을 쌓는다. 교학상장.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상장, 교학상장. 자,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에는 음흉함. 칼을 품고 있다 해서 구밀복검. 구밀복검. 자, 그리고 자신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군맹. 군맹무. 상. 확실한가요? 그렇지. 군맹무상. 맹. 자,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권토중래. 그렇지. 올레, 토. 권토중래.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 무슨 지게? 금란지게. 금란지게. 아주 좋네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 이거 941생 아니에요? 자, 뭘까요? 기사회생. 포켓몬스터 기술이 있어서. 아, 그래? 기사회생? 자, 그래서 17번 기사회생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굿. 자, 그 밑에 있는 속담은요, 쉽죠, 그쵸? 속담은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온다. 이것은 둘러 말해도, 간접적으로 둘러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만 우리 중3들은 둘러 말해도 알아듣지 않는다. 자, 이렇게 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음식을
허겁지겁 해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사 아인슈타인 이거 힘들고. 불 켜줘. 자, 그러면 네, 켜주세요.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려 가요 있고, 왜 이렇게 고전 시간? 고전 시가. 아니, 고전 문화? 네. 한가? 머리 맞고 이게 고대 가요 향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한시 있고요. 한시에 갔을 때 한시, 그리고 한시란 고려 가요. 가요, 그리고 시가, 시조, 그리고 가사. 형식적 특징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개념 정리. 굿. 아시겠죠? 시험기한테 안 해줘요. 야, 시험 기간에 개념하는 사람이 어딨냐? 끝이에요. 끝.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약간 카리스마.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이상의 고전 문학, 이 고전 운문 문학 개념은 없다. 그래서 형식적 특징 딱 끝내볼 것인데요. 자, 고대 가요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국가 있잖아. 그렇지. 삼국시대 같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제 부여, 옥저, 고려동의 삼한과 같은 이런 고대 국가에서 불려졌었던 고대 가요. 대표적으로는 가장 오래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 개인 서정시는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 이 백수광보가 강을 건너는데 아내는 뒤에서 아우 건너지 마세요 님께서 그 강을 건너셨네 돌아가셨네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이야기 공무도화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항조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항조가는 시험 선지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어. 기출 풀면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사실 항조가 지금 펼쳐보세요. 솔직히 황조가 펼쳐봤는데 살면서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없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부터가 이미 본 적이 있어. 우리 9년이란 말이야. 그치? 다 본 적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 적 있는 친구들이 대체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싶잖아. 근데 이 개념을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또 이거 공부한다고 정리한다고 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은 귀중하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는 유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후후. 자, 그렇다면 이 항조가에서는 무엇이 많이 나올지 선생님이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항가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에 주로 향유되었었던 표기 자체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 표기를 통해서 기록한 문학이 되겠습니다. 향찰 표기로 쓴 이제 문학이 되는 것인데요. 향가, 신라시대라 그랬지, 어떤 계층이 향유했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회적 지배층이 향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승려, 그리고 화랑이 뭐라 그랬었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도 잘 살고 거기에다 공부까지 잘하는 청소년단체 국가에 귀속되어서 이제 국가적 조직으로서 이제 사실 애국하는 느낌으로다가, 그치? 사람들이 화랑을 보면서 우와, 화랑 참 멋지다,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 화랑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화랑이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화랑이 예찬의 대상이 되는 향가 같은 경우에는 찬기파랑가, 그리고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향가의 특징을 보면은 또 사구체 향가가 있고
몇 구체 한가 있지? 8구체 한가 있고, 그렇지.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식의 10구체 한가가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우리가 사내가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자,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 있단 말이야. 형식적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1번, 2번으로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내용상 3단 구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3단 구성이 된다. 기, 서, 결로 나누어서 3단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 3, 2 10줄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3, 5, 2, 4, 4, 2 이렇게 해서 2, 2, 2에 2에 요 결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단결. 단결. 예, 낙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낙구라고 부르는데 이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그렇지. 낙구의 첫머리는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어즈버 좋습니다. 감탄사여야 한다 라고 하는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가 하면은 학교 내신에서 대동단결 나오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출판사 대동단결 나오기로 한 19체 향가가 있을 텐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지. 제망매가가 되겠습니다. 제망매가. 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시가 있어요, 한시. 한시는 처음 들어. 한자로 쓴 시야, 한자로 쓴 시. 우리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이렇게 향찰 표기를 쓴 게 아니라 한자를 그대로 쓴 시가 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시 말이지요. 한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시기를 생각하면 남북국 시대잖아. 신라 때 쓰여졌었던 것도 있고, 발해 문학이라니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발해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구구려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쵸? 근데 발해의 문학으로 남아져 있는 이 최초의 발해 문학이자 마지막 유일한 발해 문학이 이거 하나야. 이 한시 하나야. 바로 야청도의성. 맞아. 야청도의성인데 한자잖아요.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야청, 밤의 청. 들리는 땡땡성. 성은 뭐야? 소리. 밤에 들리는 소리. 도의가 뭘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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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질 소리. 이제 밤에 들리는 다듬질 소리를 듣고 고향이 너무 그리워지는 내용. 왜냐면 이 작가가 일본에 갔을 때 임무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갑자기 거기에서 너무 이제 나 고향 발에 그리워 하고 있을 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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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 소리를 왜 들었냐? 그건 알 수가 없어. 들려오니까 들은 거지. 근데 고향이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났다 이거야.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고향 생각이 더 깊어져요. 선생님 근데 뭐 밤중에 다듬질이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선 다듬질하는 풍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되게 이제 이 모국을 굉장히 그립게 하는 소리였었던 거지. 자, 신라시대의 한시, 신라시대에 쓰여진 한시도 있고 고려시대 때 쓰여진 한시도 있어. 달라. 그런데 신라시대에 쓰여진 대표적 한시는 추야우중. 제목에 답이 다 있어. 가을 밤에 비 내리는 중에. 그리고 촉규와 접시꽃. 둘 다 작가가 동일합니다. 바로 신라시대 육두품 출신의 당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빈곤과에 합격했었던 최치원. 이런 식으로 한시는 우리가 형식적 특징만 알아두자고. 한시는 한자가 몇 글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어. 5글자냐 7글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줍니다. 5글자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오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원시. 7글자면 그렇지. 7원시. 응용력 좋습니다. 응용력 좋아요. 자, 그래서 5원시, 7원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고려가요까지 지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공간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친구들
글자, 몇 줄, 그러니까 몇 글자로, 그러니까 가로로 5글자 있는 거잖아. 그럼 몇 줄이냐에 따라가지고 또 나눠줄 수가 있어. 4행, 8행, 네. 12행, 16회. 이상. 그리고 자유. 자유 형식인 것에 따라가지고 또 나눠준단 말이죠. 4행이면 뭐라 그래요? 절구. 8행이면은요? 절절구, 율시. 12행 이상이면은 배율. 자유면 고시. 고시.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시, 배율까지 해가지고 5글자로 됐는데 4줄짜리래?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우원, 절구. 7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유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칠원고시. 그렇지. 야천도의성은 칠원고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시는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한시 문제 풀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도 선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는 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 4행이나 8행 같은 경우에는 딱 짝짝짝이 맞잖아. 그치? 짝짝짝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될 수 있다. 기, 승, 전, 결. 아니 선생님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세요 싶은데 이 한시에서 기승전결 방식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수, 함, 경, 미. 머리수, 턱, 함, 목, 경, 그리고 꼬리 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함 경미의 시상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칸이 좀 시원시원하게 쓰느라고 칸이 조금 밀렸네요. 고려가요 가야겠죠. 근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고려가요 먼저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야기를 하면은 고려가요 얘기할 차례잖아. 그치? 근데 고려가요 조금 이따만 얘기해도 될까? 왜냐면 향가의 특징이 어디로 계승돼? 시조로 계승되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고려가요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조선시대 때 주로 향유되었었던 시조, 물론 시조가 처음으로 쓰였었던 것은 언제 때야?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쓰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가 등장해요. 향유되던 시기는 조선시대다. 조선시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선시대의 이 평시조, 고려시대의 누구였었던, 신진 4대부였었던 이 선비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 이렇게 쓰여졌었던 이 평시조는 다른 이름으로 정형시라고 불러줘요.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시? 정형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시조의 형식은 1, 2, 3, 4.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쭉 해가지고 다 알아놓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개념 정리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고 이제 머릿속에 딱 탑재시켜 놓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조를 볼 때 이것부터 생각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향가의 이 2가지 특성이 어디에도 시조에도 계승되게 된다. 일단 첫 번째, 이 3단의 구성이 평시조에서는 3장.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이 3장의 특성으로 계승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6, 9, 그렇지. 45자 내외로 글자 수까지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 음수율이 뭐죠?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몇 음보? 몇 음보? 그렇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4음보죠. 4음보의 율격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향가에서 계승되었었던 이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여야 한다는 특징이 어떻게 등장해요? 종장의 첫 머리는 그렇지. 세 글자로 고정. 그거는
향가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 글자로 고정한다.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가 얘들아 약 500년의 역사 아니겠니? 그치? 1392년에 건국되고 그리고 문학사에서는 1894년까지로 보고 있는 이 조선사를 가운데 기점을 나누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그렇지 잘 알고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양난으로 구분을 짓는단 말이야. 임진왜란이랑 또 뭐지? 그렇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래서 외란과 호란으로 이 기점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나뉩니다. 그쵸? 이 양난을 거치면서 힘들었었던 우리 백성들도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 평민들도 야, 나도 할 말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양반들,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양반들이 주로 향유했었던 이것을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팁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똑똑해질 수 있는 팁. 선생님,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가끔 제가 이렇게 문학 교재 같은 거를 보면은 시 제목은 똑같거든요? 근데 시가 엄청 긴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시조래요. 가사인 줄 알았는데 시조래요. 엄청 길어요. 왜 이렇게 긴 거죠? 중장에 밀리지 않나? 자, 이 평시조, 양반들이 쓰는 평시조 중에서도 제목을 갖게,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을 갖게 하고 계속 3장, 6구, 45자 내로 이게 하나의 연이 되는 거야. 연으로 나눠가지고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하는 연시조. 연시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도산 12곡. 제목에 답이 있어요. 도산 12곡 그러면 몇 개의 시조가 쓰인 거야? 12개. 도산 12곡이고요. 그리고 고산 24호. 구곡가. 고산 구곡가는 몇 개? 9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산 구곡가는 이렇게 세계 이황의 도산 12곡과 율곡이의 고산 구곡가 같은 이제 대표적인 연시조들이 있었었다. 자, 근데 우리 평민들 길게 쓰고 싶고 할 말도 많고 우리도 시조도 쓰고 싶고 그래서 쓰는 거 사설시조가 되는 것이죠.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이틀이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 한가에서부터 계승되었었던 그 특징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 첫 번째는요. 내용상 3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3단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야, 우리 지킬 건 지키자고. 다른 건 다 길게 써도 돼. 주로 길게 쓰는 건 어디를 길게 쓰냐? 중장을 길게 써. 그리고 초장도 길게 쓸 수 있어, 얘들아. 초장도 길게 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장을 길게 쓰지만 여기만큼은 아예 건드리지 말자. 거긴 어디야? 그렇지. 종장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장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가로부터도 계승되었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뭐야? 종장의 첫머리는 세 글자이자. 자, 그렇지. 종장의 첫머리 반드시 세 글자로 고정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첫머리는 반드시 세 글자 고정. 이 특징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주로 향유했군요. 그럼 평민들의 의식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지. 평민들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평민들의 미의식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민? 잠시만. 한 글자 힌트? 미. 미의식. 미의식. 인간미? 오, 평민미. 괜히 질문했군요. 자, 골개미가 되겠습니다. 골개미를 느낄 수가 있어. 평민들의 이 진솔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는 동시에 더불어가지고 이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평민의 삶이 행복했겠니? 아니면은 고단하고 힘들었겠니?
그렇지, 고단하고 힘들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개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평민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이제 기구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웃으면서 승화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자가 선생님. 저 종 위치할 때 조자 그거 알아냈어요. 그 한자가 뭔지. 네, 무엇일까요? 이거 만들 조요. 맞아. 아, 만들. 그게 그 다른 것도 쓰였는데 그 종 위치 말고 그거 조선. 우리 이런 화장실에 못 가요. 그럼 안 돼요. 자, 그래서 골개미는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해악과 풍자. 근데 여러분들 해악이랑 풍자 이제 구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해악은 뭐예요? 그렇지. 헤헤헤. 심각한 상황을 헤헤헤. 웃음으로써 승화하는 게 해악. 그리고 풍자는 뭐예요? 그렇지. 비꼬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악과 풍자에서 특히나 이런 사설시조에서는요, 해악은 필수, 풍자는 선택,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설시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 향유되었었던 문학이 시조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 있었는데요. 가사는 우리 지배층들, 즉 양반들이 길게 쓰고 싶으면 가사를 썼어요. 자, 지금 형시조에서 보이는 네 가지 특징들 중에서 요 1번, 4번이 사설시조에도 같이 계승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2번과 3번은 어디로? 가사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가사로 간다. 가사는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소율을 지키고, 그리고 사음보의 형식만 지켜진다면, 사음보의 율격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무엇이 돼도 괜찮다, 길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직 우리 뭐가 남았다? 그렇지, 고려가요가 남았다. 자, 고려가요는 금방 해볼 거예요. 자, 고려가요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들, 뭐 예를 들면은 동동. 선생님 대표라면서요. 대표하면 어떻게? 가시리를 빼놓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 가시리 있구나, 난 버리고 가시리 있구나, 난 그 가시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정과정도 있고요. 정과정. 더 계시더니 누구이십니까? 그쵸, 오늘 했었죠. 자, 정과정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정관장이랑 맨날. 정석가. 아까 여기 있던데. 맞아요. 정석가. 거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배우고 넘어갈, 오늘 못 배울 수도 있겠네요. 청산별곡. 들어. 네, 요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요는요, 지금까지는 다 향가도, 한시도, 시조도, 가사도 주로 어떤 층들한테 향유되었어요? 그렇지. 지배층들한테 향유되었었는데, 고려가요는요, 대중적 가요이기 때문에 누구들 입에서 불려졌었다고? 그렇지. 평민, 백성들한테서 불려졌었던, 평민, 백성들한테서 유행했었던 노래야. 그래서 어떤 형식? 대중가요의 형식이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승이 됐기 때문에 구비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시 고려 이후에 고려의 이 민간 기녀들로 인해 가지고 평민들한테 불려졌었던 이 대중가요인 고려가요, 고려소교가 민간 기녀를 통해 가지고 궁중으로 유입되고 궁중악으로 불려졌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궁중악으로 유입됐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까지 이제 이어져 가게 되면서, 조선시대는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에서 불려지는 노래들, 아니면 송축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게 돼요? 성종때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최초의 음악서를 통해 가지고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 문화의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선생님, 형식적 특징이나 알려주세요. 그래요. 형식적 특징 가야죠. 1번, 2번, 3번으로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음보의 율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음보의 율격. 시조 또- 맞아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3, 3, 2조의 음수율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연체라고 해가지고, 분연체요? 원래 이 향가나 한시들은요, 다 한 줄로 주르륵 이어서 쉬었잖아. 그쵸? 주르륵 줄을 안 띄워줬단 말이야. 그치? 내용상으로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수함 경미로 나누기는 했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근데 우리 이제는 연을 따로 나눠준다. 분연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요, 독특한 무엇이 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렇지. 후렴구가 존재합니다. 아우, 동동다리, 이런 것들. 이런 독특한 후렴구가 존재하는데, 후렴구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후렴구들은 내용과 주제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임금님 찬송. 그렇지.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왜 쓰는 거예요? 궁중학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의 형식이 고전 음문 문학의 형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프린트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자, 우리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조가이네요. 이 황조가는요, 고대 가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썼는지도 되게 중요해. 어차피 딱 보니까 4줄밖에 안 돼 있네? 그치? 엄청 금방 끝나겠다. 그치? 일단 유리왕이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 유리왕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이래서 우리가 모든 과목은 하나로도 이어져 있다. 공부도 해야 돼. 역사 공부도 해야 돼. 유리왕 누구야? 그렇지. 고구려 2대왕 주몽의 첫째 아들입니다. 주몽이 무슨 왕이었지? 동명왕이었었잖아요. 그쵸? 네, 주몽은 얘들아, 여러분들 주몽설화 들어봤죠? 주몽신화 해가지고 주몽신화 이야기 보면은 주몽이 부여에서 응에 태어났을 때 금화왕이 이 주몽의 기이한 탄생을 보고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키우게 되는데 이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너무 시기 질투한 나머지 죽여버리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자 이것을 이제 주몽의 아내였었던 이 수신의 딸이었었던 유화가 알려주게 되는 거지. 주몽아, 형제들이 널 죽이려고 하는데 넌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다. 나 지금이라도 도망가렴. 그러자. 가시면 안 돼요. 가시고. 아유, 버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 동명왕 있잖아요. 주몽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첫째 아내. 근데 미안, 난 내려가야 돼. 해가지고 이제 졸본으로 내려가죠. 졸본으로 남하해가지고 산간 지역에다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였었다는 것이죠. 자,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부인과 이제 아들들이 태어난 거야. 둘째 부인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비류랑 온조였던 거지. 자, 비류랑 온조가 태어났어요. 잘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비류랑 온조가 크면서, 근데 고구려가 농사 짓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맞아, 약탈의 민족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산간 지역이야. 맞아. 평야지대야지 목축이나 농사를 짓기라도 하지. 너무 산간지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비료랑 온조는 나라를 세우면 평야지대에다가 배산임수가 뛰어나고, 거기에서 강이 있는, 농사 지으면 강이 필요하니까.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